뒤에 보이시는 미소 빌리지라는 빌라입니다. 그래도 2010년대 시기라서 연식은 괜찮고요. 이 빌라가 감정 가격이 3억 3천에 나와 있는데 무려 80% 폭락한 8,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사나 봐요. 전기 떼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왔어. 그 얘기가 뭐냐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그 1단계가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4050은 입찰하면 안 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떼양볕 아래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돈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피디님, 요즘에 기사를 제가 자주 보는데 특히나 전월세에 대한 기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라는 기사가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돈 벌어가지고 결혼하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좀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서울에는 힘든 시기가 된 거죠. 왜냐면 평균 금액대가 거의 12억대에 육박하니까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거의 2억 가까이 전세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직장인 월급으로는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도로 전입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서울에서 이제는 거주하기가 힘든 시대가 더욱더 돼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피디님도 이제 30대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이제 얘기해보면 어때요? 지금 다들 집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예요. 네. 실거주할 집이 없어가지고. 그죠? 전세도 안 돼. 없어, 매물이. 그리고 월세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제가 누굽니까 또? 여러분이 이 서울 시장에서도 싸고 돈이 되는 그런 물건들을 발굴하는 경매 빌라 발굴단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도 저평가된 자산들이 존재하고 싸게 사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혼자 보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또 영상들을 공유해서 좋은 정보들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빌라는 뒤에 보이시는 미소 빌리지라는 빌라입니다. 그래도 2010년대 시기라서 연식은 괜찮고요. 이 정도의 깔끔한 빌라들은 싸게 사기 힘들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빌라가 감정 가격이 3억 3천에 나와 있는데 무려 80% 폭락한 8,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문제 있는 물건 아니야? 라고 다들 보지 않거나 패스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물건이 볼수록 매력적이야.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이 왜 돈을 벌 기회가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물건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물건 좋은 물건인지 돈이 될 물건이 될 수 있는지를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고! 빌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항상 향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쪽으로 라 있어요, 라인이. 근데 5층이에요, 5층. 그럼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필로티라고 해서 1층이 없고 여기가 위로 떠 있잖아요,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럼 여기가 2층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2, 3, 4, 5층 꼭대기.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10년식 정도 되면은 혹시나 옥상에 누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비어져 있거나 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수 가서 띵동띵동 해보고 옥상 한번 보고, 혹은 옆집이나 아랫집 가서 누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식까지 그때부터는 체크를 한번 하긴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 대수는 여기가 한 8대까지 나올 것 같은데 세대당 1대 정도 나오는 거라서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중 주차이긴 해서 뭐 빌라는 거의 대부분 이런 정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용이 13평 정도 나오거든요. 방이 3개 있어.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이제 빌라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이 3개인지를 체크해야 되고, 여기는 흐릿하게 써 있는데 확장형 발코니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장형 발코니 한 칸이 한 1.5에서 2평 정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듯이. 빌라는 이런 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상 제 생각에는 13평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15평, 16평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다. 좀 더 넓다, 잘 빠졌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야?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3층. 3층까지는 괜찮거든요. 4층부터는 숨이 막혀요, 이제. 그래도 5층 올라오니까 산맥이 좀 보이는데요. 힘든 만큼 뷰가 괜찮다. 여기 아무도 안 사나 봐요. 전기 떼간 것 같은데. 전원 나갔네.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뷰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까요? 올라가서. 봐봐요, 저기 쫙 산맥이 펼쳐지죠?
근데 우리 호수의 뷰는 아니다. 우리 호수는 여기 막혀있진 않고 햇빛은 잘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앞에가 너무 막혀있진 않다. 그 정도의 뷰인 것 같고, 여기가 혹시 면목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면목동이 모아타운의 성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가로정비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 지역에. 재개발인데 정부가 주도해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으로 재개발 안에 또 여러 개발 사업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에 속해 있고요. 이 지역이 딱 화면을 돌려봤을 때 360도로 쫙 돌면은 여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 이제 향후에 저는 아파트가 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왔어. 그 얘기가 뭐냐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그 1단계가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 단계가 4단계 있거든요.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 사업을 서울시에서 이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이주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처분, 이주 철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착공,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큰 단계 중에 1단계를 현재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더 긴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 물건의 핵심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공실이에요. 그래서 명도 걱정은 없습니다. 이 물건이 그럼 왜 3억 3천에서 8,700까지 떨어졌냐,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거 문제 있는 물건이네 하고 넘어갈 거예요. 혹은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던 거는 서울에 빌라 가격이 요즘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재개발의 지역에 안에 들어와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가면서 그 프리미엄이 붙어서 빌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목, 이 중랑에 있는 면목동 같은 경우에도 개발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개발 사업이 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까? 왜 될 것 같아요? 집이 낡아서? 그것도 있어요. 집이 낡고 신축 아파트의 집값이 올라서, 그러면서 낡은 집을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야, 미래가. 그래서 상승장의 초입에 나타나는 특정 그 패턴이거든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를 사기에는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씨앗을 심어 놓고 돈을 추가로 더 모으자. 그래서 미래에 이게 아파트가 될 때 우리가 모아놓은 돈과 미리 사기 때문에 싸게 사잖아요. 그런 걸 합쳐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낙찰받았는데 만약 재개발 취소되면 어떻게 해요? 이 단계는 이미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동의율이 이미 8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이 된 거거든요. 이미 이 지역의 주민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취소될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취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는 경매로 싸게 사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경매로 싸게 지금 사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진짜 3룸인데 8,700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잘 물어봤어.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딱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3억 3천짜리가 8,700에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특히나 서울 지역의 빌라라면 그 이유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90% 정도가 이 하나의 이유예요. 뭐냐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높아요. 지금 임차인 보증금이 2억 6천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이런 서울의 분위기가 좋아지기 전이라면 이 2억 6천이 시세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좀 더 비싼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이렇게 나오는 빌라들은 임차인이 19년도나 21년도에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꼭지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비싸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한번 빌라 시장이 꺼졌어요. 전세가. 매매도 꺼지고. 그러면서 시세보다 비싸거나 시세 정도이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되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뭐야? 사기친 거야? 뻥이야?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서울 이 시장 안에서 특히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혹은 재개발의 분위기가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목동도 원래는 한 2억 6천 정도가 시세가 맞았지만 지금 얼마일까요?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던 물건들은 우리가 다 패스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 특히나 이 서울에 있는 재개발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있더라도 그 보증금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굳이 피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시세보다 이 보증금이
정냐 안 정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물건도 만약에 시세가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가 간다라고 한다면 최근 인근의 실거래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의 가치가 간다라고 한다면 2억 6천에 이 빌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2억 6천만 우리가 다 줄 수 있다면, 그만큼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입찰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거죠. 내가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될 빌라를 사고 싶다,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런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빌라들 경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매매로 해도 그러면 기회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매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집값이 빠지면은 이게 마이너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경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매로 해야 일반 매매보다 한 20%에서 40%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경매를 혼자서 하기에는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경매 전자책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기초에 대한 책을 써놨는데 경매 전자책을 제가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건가요? 그 내용에 제가 어떻게 경매를 시작했는지,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빌라도 보고 오고 임차인분을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공실이어가지고 임차인분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4050은 입찰하면 안 돼. 도가니가 나가요. 아까 제가 5층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엄청 힘들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30에 이 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저게 2억 6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 다 줄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투자금은 제가 봤을 때 한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생애 최초라는 조건을 아직 쓰지 않았다라면 저 빌라를 샀을 때 대출이 내가 소득이 좀 있다면 한 80%에서 90% 정도 나올 거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서울 지금 대출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하는데, 생애 최초라는 건 여러분 LTV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DSR보다 LTV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물건을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대출에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 자체가 커져요. 그래서 저런 물건들은 제가 아는 분도 화곡동에 낙찰을 최근에 빌라 하나 받았거든요. 그 대출 얼마 받았을까요? 88%? 90% 가까이 받았어요. 2억 5천인가 4천에 낙찰 받았는데 2억 1천 나왔거든요. 대출 많이 나왔죠. 그게 생애 최초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서울 재개발 시장에 특히나 경매로 사야 돼요. 일반 매매로 사면 여러분 프리미엄 다 붙어 있고 비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지금이 이 시장에 저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신정동 이런 데 가면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건축이랑 아파트에 살던 사람,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멀리 안 가요. 바로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옆 동네 빌라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돼요. 이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이 옆 지역들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뭐 어디로 갈까요? 주변으로 가야지. 빌라 매물도 없어지고 아파트가 또 재건축되면서 부서지면은 다 사람들이 저렴한 빌라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재개발 빌라 발굴단 해가지고 빌라 매물 중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2030 혹은 무주택자분들이 돈이 될 만한 지역 혹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꼭 한 다음에 좋은 물건들과 또 좋은 재개발 물건들을 개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은 4050 분들은 절대 입찰하시면 안 되고 건장한 2030 분들이 입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동네가 주변에 생활 인프라나 이런 거는 좋거든요. 조용하고. 그래서 살기에 좋은 주거 지역이고, 특히나 저기 건너편에 이 모아엘가라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저기 23년도에 지어졌는데 지금 9억 정도 돼요. 8억 8천 이렇게 실거래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내 빌라가 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2억 6천에 샀는데 그냥 편하게 살면서 기다리면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빌라 나오면은 제가 또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